동쪽 하늘이 두 갈래로 찢길 것이다. 그러나 훗날 혼란의 시기 뒤에 하늘이 선택한 인물과 함께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말은 19세기 말 도호쿠의 외진 산촌의 한 이타코가 남긴 예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시노하라 유키에. 예언의 내용은 단순히 일본의 미래를 넘어 조선, 즉 오늘날 대한민국 한반도의 국군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이 신비로운 메시지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2025년과 그 이후에 대한 강렬한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왜 한국의 미래까지 예언했을까요? 그녀가 전한 경고와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지금부터 시노하라 유키에의 삶과 그녀가 남긴 예언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1896년 운명을 바꾼 겨울. 아오모리현의 작은 산촌. 산골짜기를 따라 흐르던 맑은 개울이 겨울의 매서운 바람에 얼어붙고 집집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늘로 희미하게 퍼지던 날. 15살의 유키에는 마을 신사의 차가운 돌바닥 위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스승인 노련한 이타코가 곁에서 조용히 주문을 읊고 있던 그때 유키에는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두 갈래로 찢어지고 먼 훗날에서야 강물이 하나의 물줄기로 합쳐진다. 스승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강신 의식 중 제자가 신령의 목소리를 빌려 말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유키의 목소리는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듯 낮고도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반도에 빛이 내리고 고통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산이 울고 강이 피를 머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를 듣고 있던 이타코 수행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일본도 아닌 한반도의 이름이 이 외진 산촌에서, 그것도 어린 무녀의 입을 통해 나오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유키의 목소리는 그녀가 모시는 신령과의 대화로부터 비롯된 경고였습니다. 이타코의 전통과 시노하라 유키의 운명. 이타코는 일본 도호쿠 지방, 특히 아오모리와 이와테 지역에서 활동하던 여성 무당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주로 시력을 잃은 여성들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다른 감각을 통해 신령의 세계와 교감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유키에 역시 6살의 천연두로 인해 시력을 잃으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유키의 가족은 그녀를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이타코 스승에게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유키에는 혹독한 수련을 받으며 신령과의 교감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수련 과정은 고인 그 자체였습니다. 며칠씩 금식하며 주문을 외우고 차디찬 겨울 바람 속에서 신령을 부르는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녀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재능을 인정받아 스승에게서 독립을 허락받았습니다. 유키에가 처음으로 예언을 전한 것은 14세 때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을에 닥칠 재난을 미리 경고했고 실제로 몇 주 뒤 대규모 폭우로 인해 마을이 고립될 뻔한 상황에서 그녀의 경고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유키에는 신령의 목소리를 듣는 소녀로 불리며 도호쿠 전역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키에는 자신이 모시는 신령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자신의 기원이 일본 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령은 유키에에게 그녀의 선조가 먼 과거 동쪽의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빛과 풍요 그리고 문화의 상징으로 불리며 그들의 흔적은 그들이 남긴 섬세한 예술과 조화로운 건축물 그리고 신령을 경외하는 독특한 의식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유키에는 자신이 모시는 신령이 멀리 동쪽에서 흘러온 신비로운 기운을 담고 있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신령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피와 혼은 동방의 기운과 하나이며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이다. 이 신령은 자연과 인간, 하늘의 조화를 수호하는 존재로 바람과 물을 다스리며 불과 흙을 조화롭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키에는 자신의 선조가 머나먼 동쪽의 땅에서 온 사람들로 그들의 지혜와 문화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선조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예술적 감각과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그들이 정착한 곳에 빛을 퍼뜨렸으며 이들은 바다를 건너 새로운 땅에서 자리를 잡은 이주민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유키에는 이를 자신의 사명과 연결지으며 자신이 모시는 신령의 메시지가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예언, 2025년 조선의 기운이 다시 합쳐지리라. 2025년 하늘은 두 갈래로 찢긴 조선의 산맥 위에 빛을 내리니
이는 오랜 고통의 끝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산바람은 맑아지고 강은 흐름을 바꾸며 마침내 하나의 물줄기로 합쳐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림자 속에서 나와 빛 아래 설 것입니다. 그녀의 미래예언은 하늘과 땅의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대통합의 시작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분단을 끝내고 국운을 새롭게 할 시기를 예견한 듯 보입니다. 유키에는 이 예언에서 단순한 통일 이상의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빛은 고통의 종결과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나타내며 맑은 산바람과 합쳐지는 강물은 남과 북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상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신 의식 중 유키에는 신령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이 시기가 단순한 통일의 기회가 아니라 거대한 혼란과 선택의 시간이 될 것임을 전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와 신령의 대화는 다음과 같이 전해집니다. 조선의 기운이 합쳐질 때 그 과정은 평온할 수 있습니까? 하늘이 찢긴 후 다시 이어지는 길은 고통을 동반할 것이다. 피와 혼란이 강을 물들일 것이나 이는 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다. 그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따를 자, 그림자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자가 필요하다. 선택받은 이는 이 모든 혼란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 선택받은 이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까? 선택받은 이는 고통을 짊어질 자이며 모든 갈등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는 길을 열 것이다. 그는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자이다. 그러나 이 길은 쉽지 않다. 유키의 예언에서 말한 혼란은 큰 전환점 직전에 발생할 대격변을 암시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 한반도는 새로운 국운의 시작점을 맞이하며 남북한 간의 협력과 통일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확률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녀의 예언은 빛을 선택하는 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시기임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그림자 속에서 나와 빛 아래 선다는 표현은 외부의 갈등과 내적 고통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아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는 통일을 넘어 사회적 화합과 영적 각성으로 이어지는 길을 의미합니다. 유키에가 남긴 첫 번째 예언은 아쉽게도 무조건적인 희망이 아니라 고통을 동반한 선택의 시간임을 경고합니다. 그녀는 한반도가 겪을 혼란 속에서도 빛을 따라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일과 화합의 길이 쉽지 않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적이었습니다. 빛은 항상 어둠을 이긴다고 말하며 선택받은 이들이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을 강하게 믿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 2028년 인류의 새벽, 물질의 어둠을 벗어나리라. 어리석은 자는 금속과 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 하지만 이는 그들의 얕은 마음을 하늘이 아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불과 물의 시련으로 벌을 내려 어리석은 자들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걸으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2028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할 거대한 자연재해와 혼란을 암시하며 특히 일본과 그 주변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경고합니다. 유키에는 물질적 탐욕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 상실로 인해 인류가 하늘의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는 2025년 을사년에 예언된 여러 예언과 비슷하지만 시기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그녀와 신령의 대화 기록을 통해 2028년의 혼란과 시험을 더욱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왜 하늘과 땅이 불과 물로 사람들을 시험하려 합니까? 이는 인류를 향한 어떤 뜻입니까? 사람들은 금속과 돌 속에서 영혼을 찾으려 했으나 이는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다. 2025년 을사년 대변하기에 시작될 변화가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나 이를 따르지 않은 자들에게 불과 물의 시련이 닥칠 것이다. 그 시련 속에서 인류는 무엇을 배우게 될 것입니까? 물질의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 사람들은 탐욕을 버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질서 속에서 희망을 찾을 것이다. 2028년은 그 깨달음의 해가 될 것이다. 일본과 조선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까? 일본은 불과 물의 시련을 가장 먼저 겪으리라. 그 피해는 이웃인 한반도에도 미치겠으나 그곳의 국운이 강해져 동아시아를 재건하는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는 하늘이 정한 예언이니 그 빛은 어둠을 걷어낼 것이다.
유키에는 예언을 통해 2028년을 인류가 하늘의 시험을 받는 해로 묘사하며 한반도,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 시작된 남북 협력과 통일 논의는 2028년의 변화 속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한민국은 국군의 시련을 겪는 동안에도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일본과 주변 국가들이 겪을 자연재해와 혼란 속에서 재건의 빛을 제시할 것입니다. 불과 물의 시련이라는 상징은 화산 폭발, 해일, 대규모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유키에는 특히 일본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그 여파가 한국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들에까지 미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를 극복하며 동아시아의 안정과 조화를 주도할 운명을 지녔다고 그녀는 얘기한 것입니다. 유키의 예언은 단순히 재난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인간이 물질적 탐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전달합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을 대변혁기를 기점으로 국운을 새롭게 다지며 물질적 번영을 넘어 정신적 성숙과 사회적 화합을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28년의 고난을 비교적 잘 버티리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 2031년 일본, 마침내 태양이 땅을 삼키고 물결이 산을 덮으리라. 불의 바다가 섬을 삼키고 하늘의 슬픈 울음이 땅에서 들려옵니다. 이는 천년을 이어온 땅이 쉬어야 할 때가 왔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대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유키에는 2031년을 일본 열도의 마지막 시기로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를 하늘의 심판이라 불렀으며 일본이 불과 물의 시련을 통해 궁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땅이라는 표현은 일본 열도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뿌리를 상징하며 이는 자연과 인간의 균형이 파괴된 대가로 해석됩니다. 유키에는 일본 열도가 화산 폭발과 해일로 인해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불의 바다는 화산의 용암이 땅을 덮는 광경을, 물결이 산을 덮는다는 표현은 해일이 섬을 삼키는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특히 이 시련이 단순히 자연적 재해를 넘어서 인간의 교만과 물질적 욕망이 초래한 재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이 땅은 천년 동안 하늘의 은총을 받았으나 이제는 쉬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는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며 남은 자들이 빛을 찾아갈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유키에가 강신 의식을 통해 신령과 나눈 대화 기록은 일본의 종말과 한반도의 새로운 운명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왜 일본 열도가 이토록 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그 땅은 하늘의 질서를 어기고 금속과 돌에 탐닉하며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 천년의 안식이 필요하다. 이는 하늘의 뜻이다. 그 여파가 이웃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까? 물결은 한반도까지 스칠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국운이 강하여 이 시련을 극복할 것이다.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다. 한반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조선은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갈 빛이 될 것이다. 일본의 시련은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희망이 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유키에는 일본 열도가 직면한 이 대격변이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재구성과 재탄생을 위한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물질적 욕망에서 비롯된 죄를 정화하며 사라질 때 대한민국 한반도는 국운이 더욱 상승하며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대지를 찾는다는 표현은 일본이 물리적으로 사라짐과 동시에 그 국민들이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나아가는 상황을 암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탐구하는 여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2025년 큰 격변을 겪은 대한민국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며 물질적 탐욕을 넘어선 정신적 리더십을 발휘할 운명을 지닌 것입니다. 네 번째 예언, 2034년 동방의 신기, 천지의 중심이 되리라. 하늘의 기운은 동쪽 끝에서 솟아올라 대지를 감쌉니다. 바람과 물, 불과 흙의 조화는 새로운 질서를 낳으며 그 중심에는 조선이 자리할 것입니다. 이는 인간과 하늘, 땅의 조화의 시작입니다. 유키에는 2034년을 가리키며 동아시아가 세계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를 동방의 신기가 깨어나는 시점이라 칭하며 한반도, 대한민국이 중심에 설 운명을 지녔다고 전했습니다. 하늘의 기운은 문화적,
영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의 집합체를 상징합니다. 6기에는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며 인류와 자연 그리고 신령이 조화를 이루는 천지의 중심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바람과 물, 불과 흙의 조화를 통해 한반도가 자연과 인류의 균형을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 시기는 2025년 을사년에 시작된 변화를 마침내 완성하는 단계로 한반도의 구군이 절정에 달하는 시점으로 묘사됩니다. 왜 하늘의 기운은 동방에서 솟아오릅니까? 동방은 하늘과 땅의 조화를 가장 먼저 이루는 땅이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으며 이는 하늘이 정한 운명이다. 한반도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까? 한반도는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며 인간과 자연 그리고 신령이 조화를 이루는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들은 동아시아의 빛이자 세계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 과정은 평탄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그 길은 고난과 희생을 동반하리라. 그러나 그 고난은 정화의 일부이며 그들은 이를 통해 더 강한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다. 6기에는 한반도가 단순히 경제적 중심지가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세계를 이끄는 중심지가 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하늘 아래 첫 번째 땅이라는 표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위치를 강조하며 이는 단순히 동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녀의 예언이 맞다면 2034년 통일 대한민국은 마침내 동아시아와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시노하라 유키에가 남긴 4가지 예언은 단순히 신비로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과 메시지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국운 변화와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 2028년 인류가 물질적 어둠을 벗어나야 할 시험, 2031년 일본 열도의 대격변, 그리고 2034년 동방의 신기로 인해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미래. 이 모든 예언은 대한민국과 한반도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질서를 새롭게 이끄는 운명을 가졌음을 암시합니다. 6기에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경제적 번영을 넘어 영적인 성숙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세계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녀의 예언 속에서 하늘의 기운과 바람과 물, 불과 흙의 조화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신령이 하나로 연결되는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반도는 단순한 통일을 넘어서 동아시아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 나갈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의 시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는 누구일까요? 6기에는 선택받은 이는 고통을 짊어질 자이며 모든 갈등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는 길을 열 것이라 말했습니다. 과연 어떤 인물이 이 예언에 부합하며 빛과 희망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시기에 한반도의 운명을 새롭게 할 리더가 어떤 모습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에 시작될 새로운 시대, 그리고 2034년에 완성될 조화의 중심.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끄는 등불로 자리 잡는 이 순간, 함께 이 길을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